1574년 필리핀 루손 섬 앞바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열대의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고 잔잔한 파도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아래에는 거대한 폭풍이 끓어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명나라 해적왕 이마홍의 야망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바다를 가르고 등장한 것은 62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와 수천 명에 달하는 무장한 해적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단 한 명의 사내, 이마홍이었습니다. 그의 함대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바다 위를 뒤덮었고 돛대마다 내걸린 깃발은 그의 강력한 세력을 상징하는 듯 펄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령 필리핀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그곳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원대한 꿈을, 과연 이 비현실적인 야망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동남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대서사의 서막이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홍, 또는 중국식 발음인 리마홍으로도 알려진 이 사내는 16세기 중반 광동성과 푸젠성 일대에서 악명을 떨치던 해적이자 동시에 강력한 군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약탈자 수준의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 명실상부한 해상 제왕이었죠. 그의 세력은 단순히 해적질에 그치지 않고 마치 작은 왕국처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는 광동과 푸젠 해안의 주요 무역로를 장악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의 영향력은 명나라 정부조차 그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명나라는 이마홍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벌대를 보냈지만 그는 그때마다 번번이 명나라 군대를 따돌리거나 격파하며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마홍은 이제 중국 해안을 넘어 더 큰 무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바다만큼이나 넓고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홍은 왜 하필 필리핀을 노렸을까요? 당시 필리핀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이던 동남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16세기 초부터 마젤란의 항해를 통해 필리핀에 발을 들여놓았고 1565년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가 세부를 거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571년 마닐라를 점령하며 이곳을 식민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죠. 특히 스페인은 멕시코의 뉴스페인에서 출발하는 아카풀코 무역로, 즉 마닐라 갤리온 무역을 개척하며 필리핀을 아시아 무역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역로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시아의 진귀한 상품들, 예를 들어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도의 향신료 등을 멕시코를 거쳐 스페인 본토로 실어 나르는 황금의 뱃길이었습니다. 스페인에게 필리핀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식민지가 아니라 아시아의 막대한 부를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핵심 거점이자 대제국의 동양 진출 교두보였습니다. 스페인은 이곳에 강력한 요새를 짓고 상업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점차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마홍은 이러한 스페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필리핀은 단순히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스페인이 가진 부와 전략적 가치, 그리고 아직 필리핀 전역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스페인의 지배력은 이마홍에게는 매력적인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을 몰아내고 그들의 부를 가로채는 동시에 자신만의 왕조를 세워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패자가 되려는 원대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당시 필리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스페인이 오기 전부터 필리핀 원주민들은 이미 발달한 항해, 기술과 토착 화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함선들은 카라코아나 바랑까이 같은 토착 아웃리거 군선으로 특유의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과 뛰어난 선회력으로 스페인 갤리온선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페인 함대가 가진 최신식 대포와 화력, 그리고 견고한 선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좁은 해협과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암초가 많은 필리핀 근해에서는 그들의 민첩성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러한 필리핀 원주민들의 해상 역량을 간파하고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위해 필리핀 함선들을 해안 방어에 활용하거나 보조 병력으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단순히 무력으로만 필리핀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영리하게 이용하고 때로는 현지인들과 협력하며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다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마홍은 이러한 필리핀의 복잡한 상황과 스페인의 움직임을 모두 면밀히 고려하여 마닐라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함대는 수천 명의 해적 외에도 명나라에 불만을 품은 이들, 외구 용병들, 심지어는 자신의 세력에 합류한 필리핀 원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다국적 연합군이었습니다. 1574년 11월 29일 이마홍의 거대한 함대는 필리핀 루손 섬 북서쪽에 위치한 비건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해적들은 뜻밖의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페인 지휘관 후안데 살세도가 마닐라로 돌아가기 전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정박해 있던 스페인 갤리엇 한 척이었습니다. 이 배는 평화로운 항해를 기대하고 있었을 뿐 이마홍의 거대한 해적 함대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마홍의 해적들은 마치 굶주린 상어떼처럼 갤리엇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배는 삽시간에 해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짧고 격렬한 백병전 끝에 스페인 선원들은 대부분 제압당하거나 도주했으며 갤리엇은 이마홍의 첫 승리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이마홍의 해적들에게는 엄청난 사기 진작의 계기가 되었고 마닐라에 대한 침공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닐라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닐라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비건에서의 스페인 갤리언 나포 소식이 마닐라에 전해지자 당시 필리핀 총독 대리였던 라베사레스는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마닐라를 방어하는 스페인군은 강력한 머스킷 총과 잘 훈련된 스페인 병사들 그리고 용감한 필리핀 원주민 동맹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무기와 전술로 이마홍의 대규모 해적군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무기와 전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의 충돌을 상징하는 격렬하고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스페인에게는 대제국의 명예가, 이마홍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이, 그리고 필리핀 원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마홍의 첫 번째 마닐라 공격은 1574년 12월 1일 새벽의 어둠을 뚫고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해적들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마닐라를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함선들은 마닐라 해안에 접근하여 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육상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해적들이 마치 파도처럼 도시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는 현저히 열세였습니다. 당시 마닐라 주둔 스페인 병력은 겨우 수십 명에 불과했고 이들을 돕는 필리핀 원주민 전사들을 합쳐도 이마홍의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해적들의 공세에 스페인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마닐라 외곽 지역은 삽시간에 해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마홍의 해적들은 마닐라의 외곽을 점령하고 도시를 포위했으며 이제 스페인 총독 관저가 있는 요새화된 지역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군의 요새화된 방어선과 필리핀 원주민 동맹군의 예상치 못한 끈질긴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마홍은 쉽사리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신속한 화포 운용과 머스킷 총의 위력은 근접전 위주의 해적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총독 대리 라베사레스는 직접 칼을 들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최전선에서 싸웠고 그의 용맹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훈련된 사격술로 해적들을 저지했고 필리핀 원주민 전사들은 익숙한 지형을 활용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격전 끝에 이마홍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첫 번째 공격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좌절되자 이마홍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마닐라 외곽에 임시 거점을 마련하고
보급선을 확보하며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마홍은 스페인군이 예측하지 못했던 기습적인 야간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해적들은 소리 없이 마닐라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스페인 수비병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하여 성문을 열거나 성벽을 넘어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던 스페인 수비병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혼란에 빠졌고 한때 성벽이 뚫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해적들은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을 헤치고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스페인군은 종을 울려 비상 상황을 알렸고 모든 병사들은 잠에서 깨어나 무기를 들고 방어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라베사레스 총독은 침착하게 병사들을 지휘하며 해적들의 침투를 막아냈습니다. 그의 명령 아래 스페인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머스킷을 발사했고 필리핀 전사들은 창과 활로 해적들에게 맞섰습니다. 짧지만 격렬한 야간 전투 끝에 스페인군은 해적들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야간 전투는 스페인군에게 큰 긴장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방어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마홍은 이 전투를 통해 스페인군의 방어력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면 공격은 12월 2일 새벽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홍은 이번에는 전 병력을 동원하여 마닐라를 완전히 함락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함대는 다시 마닐라 해안을 봉쇄했고 육상에서는 전날보다 더 많은 해적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도시를 덮쳤습니다. 해적들은 함포 사격의 지원을 받으며 스페인 요새의 성벽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스페인군과 필리핀 연합군은 결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스페인의 베테랑 병사들은 침착하게 머스킷 총을 장전하고 발사하며 해적들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필리핀 원주민 궁수들은 성벽 위에서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렸고 투창병들은 해적들의 대열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전투는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으로 이어졌고 성벽 아래는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페인군의 용맹한 지휘관 마르틴 데 고이티가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 등 스페인 진영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과 필리핀 연합군의 굳건한 저항은 이마홍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계속해서 쓰러졌고 보급품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마홍은 더 이상 마닐라를 공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공격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닐라 점령이라는 그의 꿈은 그렇게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마닐라 공략에 실패한 이마홍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군의 반격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마닐라 공략을 포기하고 루손 섬의 북부 판가시난 지역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재기를 노리려 했습니다. 판가시난의 파르시스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 이마홍은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으며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꿈을 잠시나마 다시 꾸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인근 원주민들을 통치하며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나라와 스페인의 영향권 밖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군은 이마홍을 그대로 둘 리 없었습니다. 마닐라에서의 승리에 고무된 스페인 총독 라베사레스는 즉시 후안데 살세도가 이끄는 대규모 토벌대를 파견했습니다. 살세도는 스페인 병사들과 수많은 필리핀 원주민 동맹군을 이끌고 판가시난으로 진격하여 이마홍의 새로운 거점을 포위했습니다. 1575년 초 판가시난에서 이마홍과 스페인 필리핀 연합군 사이에 치열한 공성전이 벌어졌습니다. 살세도가 이끄는 스페인군은 이마홍이 건설한 요새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스페인군의 대포는 요새의 성벽을 끊임없이 강타했고 머스킷 총병들은 성벽 위에 있는 해적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마홍의 해적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스페인군의 조직적인 공격과 우수한 무기 체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요새는 서서히 함락되어 갔고 이마홍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페인군은 요새의 여러 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며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해적들과 스페인군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이 벌어졌고 요새아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이살세도 장군은 이마홍을 사로잡기 위해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이마홍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판단력과 기지를 발휘하여 요새의 한쪽 벽에 비밀 통로를 만들거나 혹은 강물을 이용해 만든 인공 운하를 통해 병사들을 이끌고 교묘하게 포위망을 뚫고 바다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행방은 이후 미궁에 빠졌고 역사서에도 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다시 중국 해안으로 돌아가 세력을 재건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또 다른 기록에서는 다른 섬으로 도피하여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든 필리핀에 왕국을 세우려던 그의 원대한 꿈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마홍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의 이름은 필리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마홍의 필리핀 점령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필리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스페인은 이마홍과의 격렬한 전투를 통해 필리핀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식민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마닐라의 방어 시설을 보강하고 더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며 필리핀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필리핀 원주민들이 스페인에 맞서 싸우는 이마홍의 해적들과 협력하거나 혹은 스페인과 함께 해적에 맞서는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필리핀 사회가 다양한 세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일부 원주민들은 스페인의 지배에 반발하여 이마홍에게 가담했고 또 다른 원주민들은 스페인과 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필리핀이라는 땅이 단순히 외부 세력의 각축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려는 원주민들의 역동적인 의지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마홍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해적의 모험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16세기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동서양 문명의 충돌, 거대한 제국주의의 확장, 그리고 각자의 생존과 야망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였습니다. 스페인은 필리핀을 통해 아시아로의 통로를 확보하며 세계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고 이마홍은 비록 필리핀 왕국을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의 이름은 필리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해역의 질서를 뒤흔든 가장 강력한 해적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필리핀은 이 모든 경랑 속에서 스페인,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마홍의 침공은 필리핀이 단순한 피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세력과 내부 세력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던 공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